자, 10장에 15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0장에 15번. 포물선이 L과 만나는, 직선 L과 만나는 거.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게 있고, L이라는 직선은 Y는 MX 더하기 N 정도. 그게 요거 두 개가 만나는 거는 근이 X좌표가 마이너스 2하고 2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M이라는 직선은 Y는 PX 더하기 Q라고 봤을 때 이거 두 개가 만나는 거, 얘들 둘이가 만나는 거는 X좌표가 얼마냐? 1하고 5. 1하고 5. 근데 문제에서 묻는 거는 L과 M이 만나는 요 X점의 좌표 근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는데,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직선하고 만나더라. 그러면 일단은 X좌표만 대충 이렇게 찍자면 요게 L이고 요게 2차 함수 Y는 이렇게 들어간 거. 그럼 요게 X좌표가 여기는 마이너스 2고 2다. 그러니까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걸 좀 알아야 되겠죠? 두 그래프 교점의 X좌표.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마이너스 2하고 2라는 거는 AX제곱에 더하기 BX에 더하기 C라고 뒀을 때 내가 이게 MX 더하기 N과 만나는 요거하고 요거 같다고 했을 때 내가 X에 얼마를 넣으면 2를 넣거나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요거 왼쪽 오른쪽 만족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근이잖아요. 근. 이 방정식의 근입니다. 그죠? 맞나요? 이 방정식의 근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의 문제인데, 이걸 한번 보세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내가 MX 더하기 N을 빼면, 근이 2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X 더하기 2하고 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야 되죠. 근을 가지려면. 그러면 여기 2창의 개수는 얼마를 써야 되느냐? A를 써야 돼요. 왜? 여기 2창의 개수가 A니까. 맞나요? 자, 이런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써야 되겠죠. M과 만나는 거니까 똑같은 식으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내가 PX 더하기 Q라고 하는 걸 뺐을 때 또 2창의 개수는 그냥 A 얘를 따라와야 되니까, 그러면 근을 지금 1하고 5라고 그랬으니까 x 빼기 1하고 x 빼기 5 1하고 5 이 정도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찾아야 되는 건 지금 요 L하고 M하고 만나는 거니까 여기 있는 2차식이 없어지면 되죠. 얘를 없애버리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빼버리면, 이거 두 개를 빼버리면 여기 1차하고 요거 여기 나오죠. 이해가 돼요? 여기서 이걸 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빼버리면 px 더하기 q에서 얼마 빼기 mx 더하기 n을 뺀 거는 a에 여기서 이걸 빼야 되겠죠? x 더하기 2 x 빼기 2 빼기 a에 x 빼기 1 x 빼기 5 정도, 이런 정도로 되겠다. 맞나요? 요 방정식에 여기에서 요걸 뺀 거는 요거라고 표현되니까 이게 0될 때 하는, 요게 0되게 하는 x가 얼마냐가 우리가 찾는 답이겠다. 되겠어요? 자, 두 그래프가 만난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 두 개를 같다고 뒀을 때 해다. 그러면 요걸 이쪽으로, 여기에서 얘가 넘어가 가지고 뺀 거는 얘를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요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근데 묻는 거는 여기 L하고 M하고 교점에 대한 거니까 여기 있는 2차식이 없어져야 된다. 그럼 빼버리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좀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AX제곱은 지워지니까 됐고, 여기는 마이너스 4A가 남을 것 같고요. 여기는 플러스 6A의 X가 되고 마이너스 5A 정도가 나올 것 같네요. 계산 맞죠? 안 틀린 것 같아.
자, 2차 함수 포물선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A가 0이 되진 않아요. 포물선 2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A는 포물선 2차 함수 A는 0이 아닙니다. 0이 아니다라는 말은 어떻게 하자는 얘기죠? 약분하자는 거 얘기했죠? 아, 약분이 아니라 나누자는 얘기죠? 그래서 6x가 9가 나오니까 x가 우리가 찾는 건 2분의 3이 두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되겠다. 내가 이거 식을 이렇게 썼는데요. 실제로는 이걸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 얘를 fx, 얘를 gx, 얘를 hx 이렇게 넣어버리면 fx 빼기 gx는 얘가 되는 거고 fx 빼기 hx는 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둘 다 이를 빼버리면 ff 날라가고 이게 그냥 바로 남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좋아요. gx-hx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거더라.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표기는. 그래서 어쨌든 뭐 원하는 건 말하고요. 두 그래프의 교점은 뭐다? 방정식의 해더라. 해니까 이런 근을 가지려면 이런 식의 인수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16번 또 포물선이네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는데 얘는 1,1을 지나고 그 다음에 뭐냐 y는 x-3하고 2,-1에서 접한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세 개잖아요. A 알아야 되고 B 알아야 되고 C 알아야 되니까 조건이 식이 3개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러면 1,1 1 어디 갔냐 여기 1,1을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얘를 여기에 대입을 하면 식이 한 개 나옵니다. 그죠? 맞나요? 첫 번째 식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식은 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알아내야 되는 거죠. 두 개를 더 알아야 되는데 2,-1에서 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여기 위에 점도 되죠. 2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잖아. 그러면 얘는 여기 위에 점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얘도 접점이니까 뭐냐면 그냥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1,1이 있는 거고 1,1이 있는 거고 요 점이 그냥 대충 그냥 이 점이 2,-1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도 요 점을 지나요. 접점이니까. 그래서 두 번째 식은 4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식은 얻어요. 이제 마지막 한 개잖아요. 맞죠? 마지막 한 개. 접한다를 이제 처리를 하면 되겠죠. 맞나요? 그럼 접한다라는 건 두 개가 어쨌든 같다고 했을 때 중근을 가진다.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x 빼기 3이서 요걸 정리한 거 ax제곱 더하기 b 빼기 1에 x 더하기 c 더하기 3은 0에서 4d가 얼마?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세 번째 식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 식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쓴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 그대로 다 쓰면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데 요거보다는 조금 고급지게 약간 더 고급지게 좀 풀어볼게요. 여기 지금 접한다 라는 말에서 이게 중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중근 여기 판별식 제로를 썼잖아요. 뭐가? 잘 보세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내가 뭘 뺀 거? x 빼기 3을 뺀 게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죠. 아까 저기서 얘기한 거. 근 두 개였잖아요. 지금은 접하니까 한 개밖에 없잖아. 그게 x-2라는 거잖아요. x가 2라는 거. 근데 중근이니까 이게 얼마? 제곱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요거를 얼마? a 이렇게 줘버리면 돼요. 그래서 ax제곱은 요거 넘어가니까 요게 딱 넘어간 거잖아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거는 a의 x-2의 제곱에서 더하기 x 빼기 3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a만 알아내면 돼요. 여기에서 a만 알면 돼요. x 얼마 넣을까요? 2를 넣으면 안 되죠. a 알아야 되니까. 2를 넣으면 안 되지. 요거 있죠. 1,1. x에 1을 대입을 하면 여기가 a 더하기 마이너스 2는 1이니까 a가 얼마? 바로 3인 게 튀어나옵니다. 그럼 요거 전개한 게 바로 우리가 찾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예요. 요게 조금 더 고급진 겁니다. 요렇게 세 개짜리 연립방정식 푸는 게 생각보다 귀찮아요. 그죠? 요 의미가 뭐냐면 여기에서 이거 뺀 거 0 안 되고 0 안 되고 0 안 되고 이게 f고 이게 g라고 쳤을 때 fx 빼기 gx라고 하는 값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 차가 0 아니잖아 0 아니잖아 0 아니잖아 여기 맞죠? 0 되는 지점 여기 한 개 있잖아. 여기는 이 차가 여기 하나 됐다가 다시 부호가 바뀌었다가 다시 0 되고 다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근이 2개 있는 거고 여기는 근이 한 개 있는 거 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 접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그래프 2개가 접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알파 값에서 접한다라고 하면 x-알파의 제곱 혹은 3차 이상, 2차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거는 수투에서 많이 좀 다룹니다. 수투에서 요건 좀 많이 다뤄요. 그래서 요렇게 푸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고급지고 좀 쉽게 푸는 겁니다. 여기 2 넣으면 안 돼? 왜? 2 넣으면 A 못 구하잖아. 여기 2 넣으면 X에 2 넣으면 못 구하잖아. 이렇게 X에 1 넣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다음에 17번 17번은 뭔가요? 뭐지요? 0 이상에서 저 직선과 포물선이 만나지 않는다. 10에 17번 y는 2ax 더하기 a 제곱 그쵸? 2ax 더하기 a 제곱 그 다음에 y는 뭐죠? 그 다음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 정도인 것 같은데 2네요. a가 아니고 자 요게 x가 0 이상에서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좀 해석을 합시다. 그러니까 두 그래프가 교점이 0보다 큰 쪽에서 안 생긴다는 얘기잖아. 맞나요? 그러면 대놓고 그리면 얘는 대칭 축이 그냥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오는 거죠. 1이고 여기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직선은 기울기가 2a이고 y절편 a 제곱 이런 거잖아. 근데 0보다 큰 쪽에서 안 만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면 그냥 이런 거죠. 이런 거 안 만나죠. 안 만나잖아. 또 만나는데 음수 쪽에서 만나도 되죠. 맞나요?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요 상황하고 이 상황을 한번 좀 바꿔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경우는 이 차이가 계속 양수죠. 맞나요? 이걸 fx라고 보고 이걸 뭐 fx라고 보고 이걸 gx라고 봤을 때 fx 빼기 gx라는 건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안 만나잖아. 차이가 이 y 값의 차이가 항상 이런 식으로 존재하잖아. 맞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항상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fx 빼기 gx는 0. 이거의 1번 경우입니다. 이거의 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가 없다는 얘기예요. 방정식에 해가 없는 겁니다. 안 만난다는 얘기니까. 없으면 되잖아. 맞아요. 그
다음 2번 경우는 한번 보세요. 교점이 존재는 하는데 두 개가 다 어디 음수죠. 두 근이 모두 음수인 상황이다. 맞나요? 저런 경우가 우리가 찾는 경우 맞아요? 이런 거 말고 다른 경우 있을까요? 양수 쪽에서는 만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아예 안 만나거나 만나긴 하는데 두 점에서 만나는데 혹은 뭐 한 점에서 만나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두 개가 모두 다 음수가 되어버리면 안 만나는 거. 이쪽에서는 안 만나는 거. 맞나요? 그래서 그 경우를 좀 다 나누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경우 같으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에서 빼기 2ax 더하기 a제곱 이거의 해가 없어야 된다. 해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2 1 마이너스 a에 x 더하기 2 마이너스 a 제곱은 제로. 그래서 4분의 d가 근이 없어야 되니까요. 1 마이너스 a의 제곱 빼기 2 마이너스 a 제곱이 0보다 작아야 되겠다. 되겠어요? 그러면 판별식이 어떻게 되나요? a 제곱이 하나, 여기는 두 개. 2a 제곱에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자,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그는 존재하잖아요. 그는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요 2차 부등식은 요렇게 2차 부등식은 요렇게 풀게요. 요렇게 있으면 여기 만족하는 점 두 개가 있으니까 이 전체 값이 2차 함수가 아래 부분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 값으로 들어오면 되겠다. 맞아요? 사이 값으로 들어오면 되겠다. 그래서 요 점부터 찾으면 어떻게 되냐면 a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1 더하기 4. 네, 5가 되네요. 그래서 요거는 a 값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하고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 사이에 일단 있는 경우. 그러면 그러면 1번 또는 2번이니까 이거는 OR입니다. OR. 1번 또는 2번이잖아요. 동시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죠? 1번 또는 2번입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저거하고 2번 경우에 합집합을 좀 봐야 되겠다. 자, 이번에는 두 개의 근이 모두 음수가 돼야 되니까 요럴 조건이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고 더한 거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곱한 거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요거 세 가지를 또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세 근이 다 음수를 조건 맞아요? 아니 세 근이 아니라 두 근이 모두 음수를 조건. 네, 그래서 저놈의 판별식이 요렇게 나오는데 요게 0보다 큰 거는 이쪽보다 크거나 이쪽보다 작거나 되겠어요? 똑같은 판별식이니까. 이해가 돼요? 똑같은 판별식이니까 두 번째 경우에 판별식에서 나오는 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해서 나오는 거는 x가 아니라 a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보다 크거나 아니면 여기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보다 작거나.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전체 값이 0보다 큰 쪽이니까 이쪽이 다 0보다 크잖아요. 맞나요? 요 두 개의 점이 경계가 되는 점이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이거고 더한 거. 알파 더하기 베타는 a 빼기 1이 되고 이거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러면 a가 1보다 작거나 같고 곱한 거는 어딨냐 또 곱한 거는 2 빼기 a 제곱인가요? 2 빼기 a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거는 a가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 사이 똑같은 식입니다. 사이 값으로 들어오면 돼요. 이거 동시에 만족하는 결이고 내 눈에는 얘하고 따졌을 때 얘가 지금 더 작거든요. 루트 2가 2점 얼마니까 1점 얼마잖아요. 그걸 2로 나눴으니까 얘가 얘보다 더 작거든요. 아니까 미안해요. 그냥 할게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그 다음에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 그 다음에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고. 1은 어디 있느냐? 1은 여기에 있습니다. 1은. 이거 2점 얼마잖아요? 3점 얼마잖아요? 2로 나누니까 1보다 커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고요. 다음에 루트 2는 어디 있느냐? 루트 2는 얘하고 얘 사이인데 얘는, 야, 이거 지금 이렇게 복잡하나? 아, 이거 참. 얘는 1.5가 넘죠? 맞나요? 2점 얼마니까 1.2분의 3보다는 크잖아요? 얘는 1.4거든요? 여기 있겠죠? 여기에서 그러면 루트 2는 이건 어떻게 됩니까? 루트 2는 얘는 2점 얼마? 2점 얼마? 마이너스 1점 얼마? 마이너스 0점 얼마? 1보다 작다 그죠? 아니 마이너스 1보다 크죠? 그러면은 여기 있죠? 그러면 이렇게 오게 되네요. 야, 이거 세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건 아까 얘기했는데 여기 맞죠? 여기죠?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이거거나 어디 갔냐? 입지 아프네. 요거하고 그리고 사이거나 요거 사이거나 요 사이 있거나 요 정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찝찝한데. 네. 요거거나 요 사이니까 네 맞네요. 그러면 이거 루트 5가 아니라 루트 3이네. 계산 또 틀렸네. 네, 여기가 루트 5가 아니라 루트 3이네요. 아이씨. 하여튼 답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마이너스 루트 2부터 여기서 지금 요거는 요 사이잖아요. 요렇게 오는 것도 있었잖아요. 여기서 지금 만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벤다이가 수직선 좀 그려 보시면 돼요. 아이씨. 또 틀렸네, 계산. 그래서 벤다이어그램 그려보시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마이너스 루트 2고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입니다. 이게 나옵니다. 벤다이어그램 그려보시면 어허 참. 자, 요거는 경우가 두 개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한 문제예요. 각각의 경우가 어떻게 되는 건지. 경우가 두 개 있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다. 8번. fx는 2x 제곱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되고 gx 3차 함수가 나오는 것 같은데 2x 세제곱 빼기 x 더하기 3. 근데 문제는 x 더하기 1에 fx에다가 빼기 gx를 한 거는 ax제곱 더하기 1. 얘가 1보다 큰 거 한 개, 1보다 작은 거 한 개. 일단 요거부터 좀 볼게요. 여기는 2차. 여기 요렇게 하면 3차가 생기죠? 그 3차항이 2x 세제곱이고 얘도 3차항 2x 세제곱입니다. 그죠? 빼기 되니까 지워져요. 맞나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왼쪽은 뭐가 되냐면 여기 있는 왼쪽은 뭐가 되냐면 2차 함수입니다. 3차항이 지워져요. 이 3차 함수를 다룰 수는 없으니까 2차 함수입니다. 그럼 이 2차 함수하고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하고 만나는 근이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 1보다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뭐, 이렇게 되라는 얘기니까, 일단 요식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되냐를 봐야 되니까, x 더하기 1이고, 그러니까 시작을 여기 3차항이 지워진다. 그래서 이게 2차 함수 나오겠다. 그러면 정리해야 되겠다까지 가야 된다고. 식을 보고. 2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 빼기 2x 세제곱, 빼기 x 더하기 3까지 틀렸잖아. 더하기 여기 빼기잖아. 큰일 날 뻔했다. 시작부터 틀릴 뻔했네. 그럼 일단
3창은 이거 생기니까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건 지워지는 게 됐고요. 그 다음 여기 2창은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여기 2창 또 지워집니다. 여기 2창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1창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이것도 지워집니다. 아 이거 이렇게 되네요. 이거 2배 이거 x 세제곱 더하기 1이네요. 이거 2 묶고 내고 나면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니까 x 세제곱 더하기 1 나옵니다. 이거 2 끄집어내고 나니까 네 이게 훨씬 낫네요. 2x 세제곱 더하기 x 빼기 3을 하면 남는 게 x 빼기 1 하나 남네요. 정리하고 나면 좌변은. 그 다음에 얘는 ax제곱 더하기 1. 그럼 이 2차 함수하고 요 직선하고 근을 하나 가져야 되는데 1보다 큰 거 하나, 1보다 작은 거 하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식을 이렇게 바꿀게요. 2차 함수에서 요 1차 함수를 뺀 거는 0. 요 방정식의 해가 어떻게 된다? 1보다 큰 거 하나, 1보다 작은 거 하나 이렇게 바꿀게요. a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0. 요 방정식의 해로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1보다 큰 거 작은 거 되겠어요? 그러고 나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가 A로 시작한다는 거면 2창의 개수가 A로 시작한다는 게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2차 함수가 예를 들어서 그냥 요런 정도 그림이 되면 요런 정도의 그림이 되면 1이 어디에 있으면 되냐? 여기 사이에 있으면 돼요. 그죠? 여기에 1이 있으면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방향이 올라가고 이거보다 작은 쪽에서 내려오거든요. 이해가 돼요? 얘는 그럼 1보다 작은 거, 1보다 작은 근, 얘는 1보다 큰 근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두 근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단 말이야. 앞에 필수예제 보시면 두 근의 분리할 때 보면 두 근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두 근 사이에 어떤 수가 있으면 그 수가 이때 그 수 값이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이건 2창이 계속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이거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가 안 정해졌거든. 그러면 이렇게 되면 A가 0보다 크다고 됐을 때는 1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이때는 또 올라가야 되는 거야. A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중요한 겁니다. 2창의 개수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이게 경우를 좀 나누는 구분의 어떤 기준이 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을 하실 거는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다. 그럼 그 값일 때 값이 내려가면 반드시 이놈 주변에서 뭐가 생겨요? 근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근이 생겨요. 다만 이때는 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뭐 때문에 그렇다고? 2창 개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1을 넣었을 때 A 빼기 1 더하기 2 값이 0보다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건데 0보다 크다는 범위에 해당하는 게 없으니까 안 된다. 그럼 0보다 작다고 하면 똑같은 식으로 1을 넣었을 때 1, 아니 A 마이너스 1 A 더하기 1이죠. A 더하기 1이 0보다 커야 되니까 이때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된다. 그럼 따라서 지금 우리가 찾는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A가 0 사이에 있는 걸로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 분리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다라는 건 잘 조금만 납득을 하시면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한 겁니다. 0보다 크다고 하면 그때 그 사이에 있는 값이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내려왔으니까 올라가야 되고요. 내려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려와야 되거든. 0보다 작은 쪽이 있으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올라가 있으면 이놈 주변에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고 그 다음 이놈 주변에서 올라왔으니까 언젠가는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근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게 성립이 돼요. 요 얘기도 이 부분과 관련된 것도 이제 수 2에서 연속이라는 개념을 조금 배우면 수투에서 연속이라는 개념을 조금만 배우면 당연한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왜 뭐가 당연하다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2차 함수를 그릴 때 그냥 이런 모양 아니면 이런 모양으로 그리잖아. 맞아요. 그러면 올라갔으니까 언제 내려오고 내려갔으니까 올라오잖아. 맞잖아. 이런 그림이잖아. 2차 함수는 늘.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다. 여기 있으면 당연히 여기서 올라가 있어야지. 이놈 주변에서 올라왔고 이놈 주변에서 내려가거든. 그럼 근이 이렇게 생긴다는 게 납득이 돼요. 당연한 겁니다. 이건.
근데 지금은 잘 안 되겠지만 당연한 거예요. 뭐를 배우면, 연속을 배우면 조금 낫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건. 문제는 이제 연속이 뭐냐가 문제인데, 그거는 수트에서 할 얘기니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연속, 딱 그러니까 어떤 느낌 들어요? 그냥 이어져 있잖아요. 이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19번. 19번은 뭡니까? 이제 몇 개 안 남았네. 1보다 작은 실근을 적어도 하나 가진다. x제곱에 마이너스 2ax. 다음에 또 뭐냐? 2 마이너스 a제곱. 2 마이너스 a제곱은 제로가 1보다 작은 실근을 적어도 한 개 가지는 범위. 적어도 하나 가지기. 적어도 하나를 가지기 위한 범위. 1보다 작은 실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어떤 그림인지를 조금 확인을 한번 봅시다. 1보다 작은 근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이 어디 있으면 돼요? 여기 있으면 되죠. 맞아요. 이런 경우 되죠.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다 1보다 작아. 적어도 하나라 그랬으니까. 맞아.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죠? 요렇게 돼도 요렇게 돼도 되죠. 맞나요? 또 있을까요? 또 어떤 게 있죠? 요런 것도 될까요? 접하는데 요런 거 여기가 있고 여기가 1 되는 거 뭐 요런 것도 될까요? 맞나요? 뭐 요런 정도 말고 또 있나요? 없잖아. 그죠? 이거 말고 또 있나? 1보다 작은 거 두 개 다 가지거나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1보다 작고 근데 중근이 되면서 1보다 작은 거 이런 정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만족 안 하는 경우가 어떤 게 있는가? 1보다 작은 실근을 적어도 하나 가진다 라고 했으니까 두 개가 다 1보다 큰 거 이런 거 맞나요? 맞잖아. 두 개가 다 1보다 큰 거 또 뭐가 있을까? 또 뭐가 있겠죠? 하나가 1이 근이면 되죠. 1이 하나가 근이면 되죠. 아니 요거랑 요거랑 뭐 비슷한 얘기예요. 요거랑 요거랑 비슷한 얘기고 이건 두 개는 합칠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또 아니면은 요거랑 바꿔서 뭐 중근을 가지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1이 되는 거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맞나? 어느 쪽을 택하든 다 똑같긴 한데 이쪽이 조금 더 적기는 해요. 이쪽이 좀 적긴 합니다. 왜냐면 요거 두 개가 하나로 뭉쳐지거든요. 요거 두 개가 하나로 뭉쳐지기 때문에 이것도 있네. 이것도 있네요. 여기서 아예 근이 없어도 되지 않아요? 실근이니까 근이 없어도 되지 않아요? 아닌가? 잠깐만요. 1보다 작은 실근을 가진다. 실근은 가져야 되는구나.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 세 개를 다 보든지 아니면 이걸 보든지 뭐 둘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걸로 갈게요. 이게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서. 얘가 지금 크게 의미가 있나 싶은데. 저거 반대니까 이것도 되잖아요. 네, 요거 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되냐? 첫 번째 뭐가 되냐면 실근 자체가 있어야 됩니다. 실근이 있어야지 우리가 뭐 어떤
값의 그 크기를, 근의 크기를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실근이 존재하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없는데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일단 4분의 d 자체가 a제곱에 마이너스에 2 마이너스 a제곱. 맞나요? 얘가 0보다 일단 크거나 같다라는 게 먼저 좀 성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a제곱이 아니지, a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가요? 그러니까 a 값이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 이것도 좀 다른데 뭔가 맞겠지 뭐. 자, 일단은 요 범위에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 범위, 요게 지금 전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체. 실근이 있는 상황이 되려면 요 값에서만 실근이 존재하니까 요 값을 벗어나는 건 의미가 없다고. 근이 있는데 그 근이 일단 1보다 작니 크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경우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1일 때 함수값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여기는 지금 0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지금 요 경우 같으면 요 범위 내에서요. 요 범위 내에서 f에다가 1 넣은 게 0보다 크거나 아니 크거나 같으면 요거를 만족을 해요. 요거는 네, 그러면 f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f1은 얼마입니까? 1 빼기 2a 더하기 2 빼기 a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a 제곱 빼기 2a 더하기 3 아니죠? 틀렸잖아. 얼마가 됩니까? a 제곱 더하기 2a 빼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a가 이거는 마이너스 3에서 1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 경우고 이 경우는 지금 중근인데 1보다 큰 거거나 아니면 1에서 중근이거나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중근인데 그 값이 1이거나 1보다 크거나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고 지금 중근을 가지는 경우가 저게 1하고 마이너스 1인 경우니까 A가 1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이해가 돼요? 이게 중근을 가지는 경우가 판별식이 제로 되는 경우니까 이게 1하고 마이너스 1입니다. 이해가 돼요? 이거 0 되는 거잖아. 이퀄 제로 써버리면 1하고 마이너스를 두게 되나. 그럼 1일 때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은 제로니까 이게 x-1의 제곱이 나오니까 이 경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a 이퀄 1은 돼요. 이거는 포함이 되는 거고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를 보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는 0인데 이거는 지금 실근이 없어요. 실근이 없죠. 이 경우에는 음수 나옵니다. 허근이니까 안 돼요. 이 경우는 안 되고 그러면 지금 요 안 되는 경우를 보면 요 범위 내에서 지금 요 범위 내에서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다 되죠. 요 범위인데 이 범위 안에 다 있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전체 범위에서 요렇게 되는 경우를 빼면 나머지 경우가 나오겠다 이거거든요. 이해가 돼요? 우리가 하려는 게 뭐냐면 요쪽 경우를 찾아서 우리가 찾는 여기 지금 벌써 적었잖아요. 우리가 찾는 건 이거 세 개인데 예를 들면 이거 세 개인데 요 경우가 되는 거를 요 전체에서 빼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걸. 그러면 이거 지금 동시에 만족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 A가 1인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기도 1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두 개 지금 동시에 만족하는 건 A 이퀄 1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 마이너스 1에서 A가 1 되는 걸 빼버리면 나머지 이 세 가지 경우가 다 포함되는 경우가 나올 거다. 이 얘기입니다. 저게 세 가지를 봐야 되고 이건 두 개만 보면 되기 때문에 내가 이쪽으로 간 거예요. 이게 전체라는 걸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고. 실근이 존재하는데 반대되는 경우를 빼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만족하는 게 A 이퀄 1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요 범위에서 1을 뺐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다음은 몇 번입니까? 20번. 이것도 뭐 보여라 뭐 이런 거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 더하기 12. 첫 번째, 적어도 한 근의 정수 부분은 4가 되지 않는다. 적어도 한 근의 정수 부분은 4가 아니다. 자, 이걸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막 증명 보여라 하는 거 많이 했잖아요. 유리법으로 갈게요. 뭘 할 거냐면 두 근의 정수 부분이 모두 4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알파가 4하고 5 사이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베타도 두 근을 4하고 5라고, 알파하고 베타라고 두면 요런 정도가 되겠죠. 두 근의 정수 부분이 모두 4라고 하면.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떻게 되느냐? 알파 더하기 베타 제일 작을 때가 얼마입니까? 16이죠. 여기 4를 가지고 여기도 4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등호 붙을 수 있고요. 제일 큰 거는 10.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a가 되고, 이게 16이고 10이니까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뭐한겨? 8이잖아. 오호, 이거 참 얘기를 해야지. 큰일 날 뻔했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요 정도가 되죠. 다음 알파 베타 값은 범위가 어떻게 되나 봅시다. 제일 클 때가 얼마입니까? 25죠. 5하고 5 곱한 거. 제일 작을 때는 16인데 여기도 16 가질 수 있고, 16 아까 내가 곱하기 했구나. 다음 a 더하기 12가 되고요. 요거는 25 16. 그럼 a 값의 범위는 13이고 여기는 4입니다. 이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거 a 없죠? 하나는 여기서 음수가 나오고 여기 양수 나오잖아요. 언제? 모두 4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생겨요? 모순이 생기잖아요. 모순. 그럼 뭐가 잘못됐다고? 이 가정이 틀린 거라고? 그러면 어떡하? 원래 거 참이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했죠? 기류법. 다음에 이거 따자 그냥. A가 정수고, 그 다음에 한 근의 정수 부분이 4더라. 자, 그러면 한 근의 정수 부분이 4라는 거는 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어디를 기준으로? 여기가 4고 여기가 5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려오거나 이런 정도가 되거든요. 근이 하나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 둘 다 통틀어서 어떻게 볼 거냐면 4일 때의 함수값하고 5일 때의 함수값의 부호가 달라요. 지금 이 경우도 4일 때 함수값하고 5일 때 함수값이 부호가 달라요. 이것도 수투에서 나오는 연속을 조금 배우시면 조금 당연한 건데, 보세요. f의 4일 때의 함수값하고 5일 때의 함수값의 곱이 0보다 작다 그러면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곱한 게 부호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잖아요. 그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0인 거는 상관없고 여기 0일 때도 근이 된다는 얘기니까 부호가 다르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0보다 작다고만 하면. 근데 0이 되는 건 여기 내려와도 되거든요. 4일 때. 하나는 뭐 5보다 커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래서 부호가 다르다라는 걸로 해서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푸는 게 가장 쉽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까 아까 뭐 연속 얘기했던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아까 여기 1이라고 했으면 1일 때 여기 내려가 버리면 아까 이게 내려오는 게 있어야 되고 올라가는 게 있어야 되거든. 그럼 근이 반드시 주변에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두 개 사이에 근이 이렇게 존재하려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쭉 부호가 다르잖아요. 그럼 여기 반드시 있어요. 이렇게 되더라도 마찬가지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니까 부호가 다르잖아요. 그럼 있다니까? 있잖아요. 있다는 거 당연한. 이게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건데 연속에서 나오는 건데 있다라는 게 다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건. 그래서 저 정도로 해서 부등식을 하나 풀어주시면 간단히 튀어나옵니다. 저거는 계산하기 굳이 계산 안 해도 될 것 같아갖고 저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보시면 자 21번 얘가 조금 헷갈리는데 계산도 좀 길고 문제 잘 읽어야 됩니다. 얘는 x제곱 더하기 ax 빼기 1은 제로, 이게 두 근이고 하나는 x제곱 더하기 x 빼기 x 빼기 a 빼기 x 빼기 2 아니다 빼기 더하기 1 아니다 빼기 a 네네네 a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요거의 두 근이 이거의 두 근이 요놈 두 근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요거의 두 근 사이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 어떤 상황이냐면 요거 먼저 그리면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얼마냐면 축이 2분의 1로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얘는. 그 다음에 요 방정식의 그림이 두 근이 요거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요렇게 되면 되지 않아요? 자, 요게 알파, 베타라고 생각할게요. 요게 알파고 요게 베타인 겁니다. 요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생각을 할게요. 됐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요 문제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요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죠. 여기가 2분의 1인 건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요거의 두 근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런 식으로. 이거든 두 가지 다 가능하죠. 자, 뭐라고요?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요 두 개의 근 사이에 있다고. 이거 돼요? 요게 위에 거예요. 요 위에 거의 근이 요거 두 개의 근 사이에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 맞나? 이 말 아닌가? 한 근만. 한 개의 근이 두 개의, 요 두 개의 근 중에서 하나만 요거 두 개 사이에 있다. 자,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보면 요 빨간 거 두 개 사이에 베타라는 게 있다는 거죠. 요거 두 근 사이에. 요거 두 근 사이에 알파 또는 베타가 있다. 문제를 다시 빨간 거, 요 방정식의 근 빨간 거 두 개 사이에 알파 또는 베타가 있으면 된다 이 얘기예요. 빨간 거 빨간 거 사이에 이건 알파가 있는 거고 이건 빨간 거 사이에 베타가 있는 거 이런 경우입니다. 잘못 썼네. 여기에 근을 알파, 베타가 있고 요거는 뭐 알파 또는 베타가 요 두 근 사이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두 근 사이에 하나만 있어라. 그림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번 또는 2번 이런 경우인데 저거랑 똑같이 생각을 할게요. 이 경우라면 요 함수를 봤을 때 요 함수에서 베타에서의 함수값은 이렇게 내려와 있고 알파에서의 함수값은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근이 하나가 있죠. 맞아요. 알파일 때 내려가고 알파일 때 올라가고 베타일 때 내려오면 여기 있는 거 근이 하나가 있잖아. 맞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알파일 때 요 함수에다가 알파일 때 내려가고 베타일 때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알파하고 베타 사이 요 빨간 거 하나가 존재하죠. 맞아요. 저 위에 방정식의 두 근 중 하나만 저 두 개의 사이에 들어가 있어라. 다시 요 빨간 거 사이에 알파가 존재하는 거고 빨간 거 사이에 베타가 존재하는 건데 잘 보세요. 요거를 내가 fx라고 밑에 거,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fx라고 둬버리면 f에다가 베타가 들어갔을 때 내려오는 거, 이 그래프니까 요게 fx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내가 fx라고 두면 요것도 fx고, 그러면 f라는 함수에다가 베타가 내려가고 알파에 또 올라가면 요거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이게 있죠.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요 두 개 사이에 베타가 존재하잖아. 아니야? 빨간 거 요거 두 개 사이에 베타가 존재하잖아. 요거 두 개 사이에 알파 또는 베타가 있으라는 얘기니까 빨간 거 사이에 베타가 있다는 얘기는 베타 내려가고 알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f에다가 넣었을 때 저거랑 똑같다고. 그럼 존재한다니까? 요거 하나가 존재한다고. 마찬가지로 f에다가 알파가 내려가고 베타가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은 결국에 나와야 되는 건 f에다가 내가 알파를 넣고 베타를 넣은 게 또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걸 만족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이 존재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f의 알파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올 거냐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a거든요. 그 다음에 f 베타라고 하는 거는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a거든. 그럼 이거 두 개를 곱해서 전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걸 그냥 전개하는 건 좀 무리잖아요. 4차항도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생기고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차수를 줄일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위에 거의 방정식이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제곱은 1 마이너스 a 알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베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제곱을 조금 차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좀 할 거예요. 전개하기 좀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알파 제곱 자리에 1 마이너스 a 알파 1 마이너스 a 알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a니까 요렇게 짝을 지으면 1 마이너스 알파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1이죠. 알파 더하기 1. 이 정도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베타도 마찬가지니까 1 마이너스 베타에 마이너스 a에 베타 더하기 1. 이 정도가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얘하고 두 개의 곱을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긴데 이제 좀 긴데 문제에서 a는 0보다 크다고 줬고, 자 그래서 f알파하고 f베타를 곱하면은 힘들어 1 마이너스 알파 다음에 a에 1 알파 더하기 1 다음에 1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a에 베타 더하기 1. 자 이거를 전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냐면 모르겠네요.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는 게 쉬울까요? 쉽진 않네. 그냥 하자. 그냥 관련이 좀 힘든데. 아우, 이거 전개 어떻게 하고 있나?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다음에 요거 곱한 거. 씨. 빡친데? 1 마이너스 알파, 이 빡친데? 자, 이거 마이너스 a로 묶으면 여기는 베타 더하기 1, 여기 1 마이너스 알파고요. 그 다음 요렇게 해서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a로 묶었으니까 1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1. 그 다음에 이거. 오, 너무 긴데? 오씨, 나 이거 딱 질색인데? 좀 쉽게 하는 방법 없을까? 다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좀 간단히 될 것 같거든요. 요거는 요 안에 부분은 간단히 될 것 같거든요. 지워지니까. 안 지워지나? 지워져요. 요 안에 거는 간단히 되는데 너무 계산이 복잡한데? 너무 싫은데 이거. 이게 같은 부호면 묶어내가지고 또 하면 또 계산이 좀 쉽겠는데 같은 부호가 안 나오네요. 너무 싫은데? 이왕 왔는 거 어쩌겠노? 계속 가자. 이왕 왔는 거 어쩌겠노? 계속 가자. 근데 진짜 엄두가 안 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안에 게 얘가 좀 간단히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남는 것 같거든요.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알파. 네. 이게 2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남는 것 같거든요. 요 안에 거. 다 지워지고. 그 다음에 더하기 a 제곱에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아이고야. 가보자. 일단 다 여기까지 왔는데 어째 물러설 수 없다. 1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a 알파 베타 빼기 1 더 마이너스 a 2 알파 베타 마이너스 1 더하기 2. 그 다음에 여기 a 제곱 알파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여기 마이너스 a. 자 지우고 마이너스 a 세제곱. 그 다음에 어디 보고 틀렸다. 아닌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 아니지 아니구나. 다 있구나. 여기가 4a 마이너스 3a 나옵니다. 그죠? 자 마이너스 a로 묶으면 다 왔어요. 그냥 계산만 하면 돼. 마이너스 a에 a 제곱 더하기 3이 나오는데 문제에서 어쨌든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플러스고요. 얘는 플러스인데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죠. 그래서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뭘 보여줬냐면 이걸 보여준 거라고. 두 개 곱해서 0보다 작다라는 걸 보여줬다고. 그럼 있다고. 이것도 수투 문제입니다. 이것도 좀 수투 문제예요. 원래 여기 단원 자체가 요 부분 자체가 근의 분리 자체가 연속이나 뭐 이런 거하고 좀 관계가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수투로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어렵죠. 자 마지막 fx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1 gx x제곱 더하기 2x a. 자 얘도 지금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여기 4분의 d는 a제곱 4분의 d가 a제곱 빼기 1. 그 다음에 이게 0보다 커야 되고 여기도 4분의 d가 얼마가 됩니까? 1 빼기 a니까 이것도 0보다 커야 돼요. 맞나요? 두 군을 일단 가진다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건 이거는 a가 1보다 크거나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인데 얘는 a가 1보다 작거나거든요. 그러면 일단 두 개가 동시에 어쨌든 만나게 하는 거는 두 점에서 만나게 하는 거는 1보다 작은 거 요 범위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다. 아니지. 아니지. 요거지. 두 개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건 요겁니다. 더 작은 게 마이너스 1이잖아요. 두 개 다 동시에 만족하는 요겁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게 일단은 두 개가 만나게 되는 거고 다음에 fx는 제로의 두근이 gx의 두근 제로보다 크더라. 자 fx의 두근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y는 fx가 있고 gx는 제로의 두 근보다 모두 크더라. 그럼 gx는 근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죠. 여기가 gx
그러면 fx의 근은 요렇게 두 개고 gx의 근은 여기 하나 두 개니까 근이 다 오른쪽에 있죠. fx가 크다는 게 fx의 근이 맞아요. fx는 제로의 두 근이 gx는 제로의 근보다 다 크다는 건 그림이 이런 정도로 그려지면 될 것 같고, 얘는 마이너스 a가 축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 축입니다. 그죠? 그림이 지금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게 위한 범위니까.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거는 일단은 근이 실근의 존재 때문에 일단은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럼 축에서 나오는 거는 뭐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a를 보면 이게 더 커야 되니까 이건 a가 1보다 작죠. 맞나요? 그럼 결국 계속 이 범위로 가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요 범위, 축에서 나오는 거는 실근 자체에 영향을 못 미치고 실근만 존재하는 요 범위만 갖고 오면 그림은 무조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다음에 뭐가 하나가 남았는데 여기 공통근이 하나가 생기죠. 공통근이 맞나요? 저 공통근이 하나가 존재하는데 뭐냐면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1하고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하고 만나는 거, 요 방정식을 요거 두 개가 만나는 게 요점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2차는 계속 1이기 때문에 만나는 거 여기 하나밖에 안 생기는 겁니다. 폭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2의 a 빼기 1의 x는 a 빼기 1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보시면 a가 1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a가 1 되면 요거 두 개가 같죠? 2x 더하기 1, 2x 더하기 1 맞나요? 두 개의 식이 같아지니까 공통근이 두 개가 생기고 이런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공통근이 두 개 나옵니다. a가 1이 돼버리면 공통근이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일단 안 된다라는 거고, 같은 식이 돼버리니까 두 개의 식이. 그래서 a가 1이 아니게 되어버리면 x가 얼마냐면 2분의 1이네요. 요 점의 x좌표 여기가 얼마다? 2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림은 이제 축도 여기에 있고 요 축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라는 축이 여기 있기 때문에 공통근은 가지는데, 이 공통근이 잘 보세요. 요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찾는 건 요런 상황이 돼야 되죠. 두 개가 요거 두 개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잘 보시면 공통근이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 여기가 2분의 1이 되게 되면 저기 있던 이 노란색 근, 노란색, 즉 gx는 제로의 근이 이렇게 와버리는 상황이 되죠. 노란색이. 언제? 공통근의 y값이 음수가 되면. 지금 fx는 제로의 근이 파란색이라고 치면 파란색의 근이 이렇게 노란 게 파란 거 사이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파란 거 두 개가 노란 거 두 개보다 다 커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지금 2분의 1일 때 함수값이 내려가 있잖아요. 근데 음이 되면 이 경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즉 여기 있던 요 값이, 요 y값이 2분의 1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에다가 내가 2분의 1을 넣으면 4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1,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a가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커야 된다. 요 범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답은 마이너스 4분의 5부터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요거 두 개는 아까 이게 의미가 있었죠.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이 범위는 축도 들어오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요 단원 자체가 수투하고는 많이 맞닿아 있는 거라서 특히 근의 분리는 조금 잘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